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2호 제16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 미래혁신전략위원회 발대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4월 1일 목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맞춤훈련센터 회의실에서 KEAD 미래혁신전략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EAD 미래혁신전략위원회는 공단 조향현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새로운 비전 등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 및 조직의 개편 등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이다. 위원회에는 실무자와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조향현 신임 이사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장애계 인사 6명을 포함하여 학계 2명, 경영계 1명, 컨설턴트 1명, 공단 관계자 2명 등 총 12명이 포함됐다. 4월 1일 발대식을 가진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매월 1회 자문회의를 통해 공단의 가치 혁신, 사업 혁신, 조직 혁신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단은 전략체계, 사업, 조직 등 개편 및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이번처럼 외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전문 자문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공단은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 성과를 지속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를 위해 장애계 등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를 빠르게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향현 이사장은 공단은 장애인 고용 성과를 꾸준히 이루어왔고 지금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라고 말하며 KEAD 미래혁신전략위원회가 장애인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AD 미래혁신전략위원회의 자문으로 공단의 중장기 미래혁신전략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 로드맵은 오는 6월 말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이익재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롯데칠성음료 주 대표이사 박윤기는 4월 2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별표 사인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롯데칠성음료 주 박윤기 대표이사가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 음료업계 1위 기업으로서 경영 방침인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이라는 롯데칠성음료 주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롯데칠성음료 주는 2021년도 상반기 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강릉사업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사업장으로 채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내 식음료업계를 선도하는 롯데칠성음료 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주의 박윤기 대표이사도 건강하고 존경받는 회사로 도약하는 롯데칠성에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면서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기업 장애인 신규 고용 인센티브 및 현장 컨설팅 제공.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정부는 3월 26일 금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부문 장애인 신규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우선 장애인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모집 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업 훈련 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 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 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7구급 공개 채용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 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 과정의 장애 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 임용 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 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 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내 차 산업 혁명 대비를 위하여 장애인 IT 특화 맞춤 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 신설 1, 전환 1, 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 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장애 유형별 기초 전문 직업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확대, 20년 5개 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 역량도 제고한다. 비대면, 디지털,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 별표 사인을 집중 개발하고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 또한 민간 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 지원 등 전문 장애 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 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 선수에 대한 직업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 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2호 제15면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하남도시공사 사회공헌 공모사업 찾아가는 홈트레이닝 재활복지 서비스 선정.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 하남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찾아가는 홈트레이닝 재활복지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가정으로 찾아가 운동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하남시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홈트레이닝 재활복지 서비스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강사의 지도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가 함께 동행하여 심리 정서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했던 이용인은 복지관을 찾아갈 수 없어 답답했는데 운동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및 운동 방법을 설명해주고 상담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민복기 관장은 중증장애로 복지관에 나올 수 없는 하남시 중증장애인을 위해 진행된 찾아가는 홈트레이닝 재활복지 서비스로 이용인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해냄리해브.or.kr 및 평생교육지원팀 070-8859-555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민관협력 집수리 하남, 올해 1호 가정주거환경 개선.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집수리 하남, 올해 1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집수리 하남,
은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원도심 저소득 취약계층을 연결해 무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집수리는 지난 2일 협약기관인 현대건설과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하남시청 직원 등 10명이 참여해 신장동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습기 가득한 집 내부 곰팡이를 제거하고 오래된 도배와 장판, 낡은 가구 등을 교체하는 등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어 더욱 지원이 절실했던 이웃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롯데건설 신세계건설과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현대건설과도 협약을 체결, 세 곳의 건설사와 함께 집수리 하남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화성시 8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전담 콜센터 운영. 화성시 시장 서철모 가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 콜센터 지역번호 031-5189-1400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는 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접종 시기, 접종 대상 여부, 예약 방법, 이상 반응 등에 대한 각종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백신 접종 추진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청 행복안심 콜센터 1577-4200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콜센터 지역번호 031-5189-1200가 맡고 있던 접종 대상 예약 및 이상 반응 신고 접수 상담 등의 업무를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 콜센터가 통합해 맡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 콜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은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일정 안내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접종 증명서 발급 안내 접종센터,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안내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안내 만성질환자 대상 예방접종 관련 상담 이상반응 대응 요령 및 경미한 이상반응 증상에 따른 상담 중증 이상반응 시 보건소 이상반응관리팀 연계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 콜센터의 운영시간은 이달까지는 주간에만 운영되고 5월 1일부터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주간 3명, 야간 2명의 인원이 상시 대기한다. 김현희 화성시 보건소장은 백신 접종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학습격차 해소 스마트 스쿨 에듀테크 멘토링 추진. 학생 200명 AI 맞춤형 학습기기 및 교육 멘토 지원. 평택시 시장 정장선 가 2021년 4월부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공백이 발생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배려계층 학생의 기초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인 AI를 도입한 스마트 스쿨 사업은 평택시에서 금년 시범 시행해 미래 교육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배려계층 자녀 및 기초학력 부족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성과 분석 후 내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학생은 관내 읍면 소재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도서관, 공부방 등 총 21곳 학습 공간에서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격차 개선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기기를 제공받고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관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지역 곳곳의 마을교육활동가가 교육 멘토가 되어 주 2회 학습 멘토링을 병행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아주고 정서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점이 단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정장선 시장은 교육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배움이 즐거운 기초학습 안전망 역할을 하는 스마트 스쿨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이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평택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서부지역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서부지역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를 3월 30일 완료했다. 시는 안중출장소 사거리의 서부지역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고 3월 31일부터 시범 가동을 시작했다. 이로써 평택시는 남부, 북부, 서부지역에 각 한 개씩 총 3개의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을 설치 완료했으며 전광판에는 평택시 대기오염 측정소 6개소, 비전동, 안중읍, 평택항, 송북동, 청부읍, 고덕면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 총 6가지 항목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안내문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시는 2018년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3개 설치를 올해 완료했으며 현재 대기오염 측정소 6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8개와 IoT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망 30개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특히 IoT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통한 알림이 서비스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플, 에어맵 커리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가장 가까운 IoT 측정망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알림 전광판에는 대기오염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홍보 동영상과 계절관리제 등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포천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포천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년의 공익형 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포천시는 2,000여 명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 카어드.란기어프.com 모바일, 스마트카어드.란기어프.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은 주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원받으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하면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다른 4차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 및 수급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이 가능하나 본 바우처 지원금 3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중복 또는 거짓 위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과금을 5배 부과하게 되며 신청하였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급 대상 농가가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천시 아동학대 전담 TF팀 신설 운영. 포천시는 4월 1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로 가정 내 폭력 및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동 발견이 어려워져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아동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포천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0년 190건으로 2019년 260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경기 북부 지역 아동 인구수 대비 높은 수치다. 이에 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아동보호 전담팀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아동학대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해 원활한 아동보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아동보호 공적 책임, 공공화,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 사업은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업무 중 아동학대 조사 결정 및 보호 조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아동학대 전담 TF팀은 아동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피해 아동 쉼터 설치를 준비하고 시청 내 아동학대 상담실 설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효과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담팀에서는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청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의 내실화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으로 향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방부터 조사, 사후 치료까지 포천시만의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